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9시 20분쯤 갑자기 정치부 기자들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곧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회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국회 사랑제였습니다. 사랑제는 정치적 비중이 높은 행사를 할 때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입에서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앗!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양당의 주요 인사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된 신당 창당 통합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한번 해볼 만한 맞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 6.4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종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통합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먼저 일단 여야 구도가 1대1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그 여당, 거대 여당의 야당은 진보 정당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추진했던 새정치연합 두 당으로 사실상 이제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일여의 다야 구도였는데 비해서 일단 두 당이 통합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일단 여당 하나에 야당 하나, 큰 야당 하나 이렇게 구도가 짜여졌죠. 통합까지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통합을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이 새정치연합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지도자가 결단을 내렸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126석이라고 하는 그 현역 의원들을 지니고 있지만은 지지율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추진했던 신당에 계속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최근에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존재감이 없는 야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뭘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 되는 또 유권자들도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고, 그에 또 비해서 안철수 의원 쪽은 처음에는 좀 뭔가 되는 듯 했는데 갈수록 이제 지지율이 특히 호남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떨어져 있었고 그 탓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광역단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게 많으면 2군데 아니면 최소한 1군데는 이겨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후보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호남을 빼고는 그동안 이제 승부처로 갈 수 있는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끌어내려고 무지 노력을 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일단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가진 않겠다. 양쪽 다 이렇게 밀어주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고, 오거돈 부산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분도 일단 신당이나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두 약자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거연대가 아니라 통합까지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본인들이 정치연대는 없다. 근데 본인들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의원께서 늘 이번 선거에서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대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고, 그런 건 사실은 좀 마이너한 문제입니다만은 좀 크게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연대보다는 연대를 했을 때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통 크게 결합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 이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차라리 할 바에는 더 크게 하자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선택, 이게 역시 관심인데요. 그동안은 새정치를 내세워서 신당 창당을 추진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좀 다소 약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의 반발 이런 걸 다 무릅쓰고 안철수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자기 말을 뒤집은 셈이 됐죠. 그전에는 양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겠다. 양당 체제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를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결국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말을 뒤집은 셈인데 그거는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어떤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모험수죠. 그리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독자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본인이 다음 대선에서 이 바깥에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바깥에서 이렇게 독자 정당을 구성하고 있으면은 비록 의원수는 적더라도 다음 대선에 가면은 본인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자기 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특히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스스로 무너져서 결국 내 중심으로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노선을 쭉 왔는데 그게 이번에 보면은 결국 안 되는 걸로 점점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깨지면은 그 책임론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책임론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책임론이 부담스러웠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의 미래는 사실은 좀 굉장히 암담해지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들어가서 승부를 보는 게 낫겠다. 뭐 과거에도 보면은 이해창 씨도 그렇고 이 여든 야든 간에 당 바깥 주류 정당의 바깥에서 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 경우는 없거든요. 이인재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뢰를 얻는 게 다음 차기 대선으로 가장 가는 빠른 길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했다 그래요. 2017년 대선 그렇죠. 후보를 노린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하부의문에 2017년 정권 교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정치연합에서 그동안 공동위원장단의 의장을 맡아온 윤여준 전 장관이 있고요. 또 김성식 공동위원장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합류하기로 했습니까? 윤여준 장관은 일단 합류하기로 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일요일 날 합당 선언이 된 날부터 일단은 본인이 좀 사라졌고 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날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나는 좀 근신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안철수 의원하고 결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당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한길 대표가 제3지대 창당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창당의 절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뭐 창당하는 방법은 합당해서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설 합당,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정당하고 합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있는 두 당이 한 당을 흡수하는 방식이 흡수합당이 있는데 또 굳이 따지면 다른 방안은 기존 정당이 다 해산하고 제3지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신당 창당이죠. 그렇죠. 신당 창당으로 가는데 이번에 합의됐던 방안은 일단 제3지대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당 창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신당 창당인데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자산이라든지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해산을 그렇죠.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통합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신설 합당인데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그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는 거 아니냐,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지자들의 어떤 반대라든지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민주당도 해산해라. 해산하고 제3지대에 완전히 오롯이 새로 하나 다시 세우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권리 중에서 특히 이제 국고보조금,
지난 총선에서 받았던 지지율을 상대로 나눠주는 그 배분하고 있는 그 국고보조금을 민주당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못 받게 되거든요. 엄청난 손해죠. 예. 네.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제3지대 신당이 완전히 신당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효과를 내면서 법적인 신설 합당 방식으로 가느냐 이런 것 갖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통합에 진보정당은 참여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그 통합하는 쪽에서 통합진보당하고는 선을 확실히 그었고요. 거기는 네. 아니다라고 뭐 정의당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의당도 양당 통합은 환영한다. 공식적 입장이. 그러나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새정치가 좀 퇴색이 됐다. 이런 이제 약간 비판적인 비판적인 네, 논평을 했죠. 양비론적인 이런 시각을 보였는데 일단 지방선거에서 연대는 통합진보당하고는 뭐 새로 만들어진 통합당도 연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때문에 정의당하고의 문제인데 심상정, 노회찬 지금 천호선 공동대표가 있는 네. 천호선 대표고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이 있는 이 당하고의 연대는 일단 뭐 양쪽 다 바라지 않나. 특히 이제 뭐 통합 신당은 당연하고요. 그쪽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정의당도 사실은 이제 독자적인 후보를 내서 광역단체에서 가기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일단 통합 신당 쪽에서 후보를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훨씬 좀 유리해진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연대가 되지 않을까. 선거연대는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통합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몇 지역을 중심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가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안철수 신당 쪽에서 계속 뭐 민주당을 탈당하라 아니면은 뭐 우리 독자적인 후보를 내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 득표율을 얼마나 얻든지 간에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후보를 내서 뭐 단 3%만 갖고 가더라도 사실은 서울시장의 그 여야의 그 대결 구도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굉장히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될 게 예상됐는데 일단 합쳐졌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한숨 돌리고 제일 해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새누리당은 그 김항식 전 총리하고 네. 김항식 전 총리가 이제 14일 날 귀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정몽준 의원은 이미 지난 출마 선언을 했죠.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 네. 뭐 이해훈 전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사람의 김정 빅매치가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정이 되면은 어쨌든 그 경선 효과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거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높은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 지지도가 높죠. 지지도 50% 이상 네. 이런 지지도 60% 갖고 온 지지율 때문에 또 여권 지지표도 결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뭐 박원순 시장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역시 표는 까봐야 알겠는데 그러나 뭐 박원순 시장은 상당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질 해볼 만하게 됐다. 그런 상태라고 얘기겠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이분이 나오시게 되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하고 경선을 하게 됩니까? 뭐 민주당의 두 분은 당연히 이제 경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김상곤 교육감도 사실은 그 경기지사에 안 나오려고 본인이 이제 계속 버텨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당이 통합되면서 또 지지자들이라든지 야권 지지자들이 좀 더 이제 김진표 원혜영 의원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높다고 보는 거죠? 김상곤 교육감을 이제 끌어낸 셈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끌어낸 셈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교육감을 하려고 했던 분을 출마를 해달라고 해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경선을 해서 당내 경선을 해서 뭐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없는데 없죠. 그런 네. 상황에서 경선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그 역시 굉장히 앞으로 전 선거에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결과는.
자,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거돈 전 장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오거돈 전 장관은 이제 3일 저녁에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서 시장 출마 문제를 의논을 했거든요. 근데 오거돈 전 장관은 통합신당이 나와도 일단 그쪽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영남에서는 어쨌든 민주당하고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 합쳐지지만은 그 야당 민주당 소속보다는 이미지, 예, 그런 것보다는 무소속이 더 낫겠다. 예전에 김두관처럼 경남민주당 그러는데, 근데 이제 통합신당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통합신당에 들어와서 이 힘으로 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들어오면은 만약에 어쨌든 뭐 무소속으로 나가든 신당에 들어오든 김영춘 의원이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경선을 김영춘 의원은 뭐 주장하는데, 만약에 통합신당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역시 민주당 김영춘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압박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네,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통합신당 쪽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될 거고, 안 들어오면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글쎄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번 통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저는 좀 답답한데요. 새누리당은 뭐 연일 야합이다, 야합이라고 하고 짝짓기다 이렇게 비난 일색이거든요. 뭐 물론 뭐 지방선거에서 이제 상당히 야권 후보가 강해지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수 있었던 어부지리를 잃게 된 데 따른 이런 반응 같은데, 너무 좀 1차적이고 적자적이고 이런 거라서, 더구나 뭐 새누리당의 전신을 보면은 민자당으로부터 왔는데 3당 합당을 했죠. 1990년 3당 합당, 그거야말로 사실은 야합이죠. 네. 그때 그 민정당하고 그때 통일민주당하고 정치인 색깔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강자들의 연합이었죠. 예. 정치인 색깔이 노선이 달랐던 세력 간에, 더구나 그 이전에 오랫동안 싸웠던 세력 간에 그냥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호남을 배제시키고 뭉쳤던 건데, 그거야말로 좀 야합이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었던 건데, 이번에 뭐 신당의 그 통합 결의는 사실은 정치적인 색깔이야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급작스럽게 나왔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합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많이 되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예, 김정철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을 개인적으로 정치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시점이 문제였는데, 시기가 문제였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통합만으로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겁니다. 통합의 내용을 채워야죠. 이제 내용을 채워서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적 과제 해결 방안, 정책 이런 것들 잘 내놔야지 아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역동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은 3당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992년에도 야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김종필 총재의 DJP 연대가 이루어졌고,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재 후보는 탈당한 뒤 신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회창, 조순 연대, 이른바 2조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박근혜 의원이 만든 미래연합과 한나라당이 다시 합당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처럼 이합집산이 유난히 심한 것은 정당 정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이번 통합이 정권교체와 새정치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철 기자가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